연동 볼가치 논란이 뜨겁습니다. 본사 영업 직원이 예상 매출액 월 3천만 원을 약속했다. 실제로 점주들이 질 수 있는 돈은 100에서 150만 원 사이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30개로 줄었으면 거의 뭐 60%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같은 라면이라도 끓이는 사람에 따라 맛이 다 다르다. 본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 그 해당 점포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잘 끓이게 해달라고 가맹사업 본부에다 돈 내고 로열티 내고 가입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걸 좀 잘 이끌어달라고 프랜차이즈를 하는 건데. 네. 더본코리아가 연내 상장 준비 중인 거죠? 네, 지금 상장 준비 중이고 이제 과거부터 해왔는데 뭐 코로나가 겹치고 이러면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뭐 규모는 한 4천억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근데 4천억이라고 하면 프랜차이즈 업종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밸류 아닌가요? 그죠? 그렇죠. 높은 밸류죠. 그러면은 4천억이 이제 이 밸류가 시장에서 납득이 되려면 네. 비교 그룹을 어떤 기업들 제시를 하고 있나요?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가 다른 프랜차이즈, 상장된 다른 프랜차이즈랑 비교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렇죠. 더본코리아는 지금 뭐 풀무원이라던가 예, 동원 F&B라던가 이런 식품을 수출을 주로 많이 해가지고 영업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자기 피어 그룹으로 그걸 삼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외식 프랜차이즈 중에 상장에 성공한 곳이 딱 4곳밖에 없는 거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4곳이요? 네, 4곳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매출 정도가 비슷한 한 4천억 원대 매출이 되는 게 교촌치킨입니다. 교촌치킨하고 비교를 해도 이 매출 규모가 교촌이 조금 더 높을 거예요. 아마 4,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촌도 이제 상장하고 나서 기업 가치 우리가 이제 시총을 따지지 않습니까? 네. 시총이 지금 한 2,700억 정도 돼요. 교촌 시가총액이 2,700억. 예. 뭐 한 3,500억에서 4천억 밸류로 상장하기 희망한다. 네. 이런 거군요. 근데 제가 프랜차이즈 업종 중에 제 친구 개미 투자자가 네. 그 주식을 가졌다가 상당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업종 하나가 있습니다. 디디니엔F라는. 예. 연안식당 예. 프랜차이즈 진행하던. 맞습니다. 네. 거래 정지됐다고 들었는데. 네, 거의 거래 정지됐고요. 그거 말고 이제 미스터 피자도 거래 정지됐고, 맘스 터치라는 브랜드는 자진 상태를 했죠. 남아있는 게 그래서 아까 말한 제가 말씀드린 교촌 정도가 남아있는 회사인데, 그것도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매출 4천억 원대인데 시가총액은 2,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야, 이걸 가지고 식품 수출 기업에 맞춰가지고 밸류를 받겠다. 이건 정말. 아니, 임종원 대표가 비교하는 풀무원의 지난해 매출이 2조 9,934억 원입니다. 3조 원대 규모예요. 어떻게 그런 회사랑 피어 그룹을 삼을 수 있는지 저는 글쎄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뭔가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라는 업종 자체가 네. 이걸 상장사로서 기능하기는 참 제약이 많다. 상장을 만약 하게 되면 이익에 대한 압박을 사실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출도 늘려야 되고 영업이익도 늘려야 되고. 주주도 신경 써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매출을 늘리거나 이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납품가, 그러니까 가맹점에다가 납품하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물대라고 부르는 네. 원자재가, 그걸 원자재가. 높여야 되는데, 네. 근데 그걸 높이게 되면 이제 가맹점 입장에서는 원가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음식값에 증가를 시켜가지고 음식값을 높이면. 네.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또 외면하면 또 본사에 그렇죠.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되고 네네. 진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기자로서 저도 그렇게 좀 바라보고, 점주들도 그런 의심을 많이 해요. 상장을 하려면 일단 매출 규모가 일정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서 브랜드들을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창업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네. 보통 이제 로열티도 내야 되지만 가맹비도 내야 되는 것이고 교육비도 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본사가 또 받는 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비용, 가맹을 많이 시키면 그렇죠. 초기 비용이 이제 크니까. 그래서 이제 매출이 확 그걸로 높아지는. 매출을 늘리고 나중에 장사가 실제로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너무 나몰라라거나 도외시한 것이 아닌가. 프랜차이즈 창업 정말 쉽지 않은데 네네. 프랜차이즈 창업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백종원 대표 해명 방송에서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멘트가 하나 있었는데, 가맹 사업은 마름모꼴이다. 그러니까 이 마름모에서 가운데 다수의 가맹점에 맞춰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프랜차이즈 본사의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잘 드러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근데 이게 가맹자의 마음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프랜차이즈든지 매출 상위 그룹이 있으면 매출이 아주 하위인 하위 그룹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프랜차이즈가 우리가 돈을 내고 가맹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사의 도움을 통해서 그 마름모꼴이면 이제 그거를
가운데 가장 퉁퉁하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본사의 도움을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로열티를 내고 가맹비를 내고 들어오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하위 그룹들을 끌어올리는 게 저는 본사가 할 역할이고 당연한 도리인 것이죠. 더본코리아가 자기네가 업력이 30년이 다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30년이 다 된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프랜차이즈들 다 따져보면 뭐 이삭 토스트라던가 SPC 계열의 뭐 베스킨 라빈스라던가 이런 게 평균 점포의 유지 연수가 보통 한 10년 정도 돼요. 그리고 가맹사업법도 원래 한번 프랜차이즈에 진입을 하면 그 점주에게 10년 동안 계약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장하잖아요. 가맹사업법이. 그 이유가 그 정도는 돼야 내가 투자한 돈 그리고 어떤 안정적인 수익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 이게 계속 맞물리는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왜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들은 신규 브랜드만 많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업력이 3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브랜드가 오래 유지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BHC나 BBQ 같은 치킨 점포들 막 욕하잖아요. 치킨값 3만 원 막 이래가면서 욕을 하지만 그런 프랜차이즈들은 점포가 전국에 2,000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서 각지에다가 그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 노하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매장들을 지속적으로 확장한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의 기본적인 원리가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더본코리아는 계속해서 신생 브랜드를 창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생 브랜드이기 때문에 업력이 짧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자체도 문제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신생 브랜드들을 또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왜 거기에 대한 마케팅을 집중하면서 확 거기에 대한 가맹들을 시키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또 상장과 맞물리고 그렇죠. 돌고 도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그 10여 년 전에 트루먼 쇼라는 다큐 맞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게 정말 그때 우리나라 음식 방송들을 정말 눈이 빠지도록 제가 모니터를 했거든요. 네네. 정말 많이 봤어요. 네. 몇 년치 해가지고 다 봤는데 그때 제가 꼽은 최악의 음식 방송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거기 나옵니다. 사실. 네. 네. 해결? 돈이 보인다.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네. 정말 이게 곧 망할 것 같은 음식점을 대박집 사장님이 와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노하우하고 레시피도 전수를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새 단장을 해가지고 재오픈을 시켜줘요. 네네. 그럼 이제 손님들이 막 몰아닥치죠. 그러면 또 망할 뻔한 그 사장님은 정말 감격해서 눈물 흘리시죠. 아 이제 안 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훈훈하게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런데 그 방송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컨셉과 같은 레시피의 식당이 프랜차이즈로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사실 이게 빌드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 써가지고 어떻게 방송에 내고 어떤 방송에 내면 뭐 일종의 짜고치는 찾아라 마신 TV에 뭐 스타일 맛집에 어디 한번 나가고 뭐 블로그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대한 거를 프랜차이즈가 당시에는 네. 가맹점을 모집하기 전에 여러 가지 큰 마케팅 비용을 딱 기획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방송 얼마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겠죠. 유튜브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할 텐데 그렇게 다 이렇게 할당을 해요. 그래서 이제 딱 그 브랜드가 나오면 마침 그때 프랜차이즈를 알아보고 있는 분이나 내가 어떤 걸 낼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그 방송을 딱 봤잖아요. 네. 그럼 그 방송이 아른거려요. 그런데요. 저거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잘 될 것 같고 왠지 정말 망할 것 같은 그런 안 되는 식당이 누군가의 어떤 그런 노하우와 컨셉을 받아들였을 때 완전히 대박이 날 것 같은 식당으로 변하는 거 봤잖아요, 눈앞에. 네. 나도 내가 잘 못하지만,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런 환상을 갖게 하는 거죠. 네. 근데 방송이 그런 환상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지방 같은 데에서 굉장히 많은 옵션 사장님들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해봤어요. 특히 방송에 출연했거나 그런 브랜드를 하는 분들 인터뷰를 했는데 해결 돈이 보인다라는 그 프로그램 배너를 달고 있는데 본사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여전히 그 배너를 달고 영업하는 식당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봤어요. 막 가면 이렇게 써붙여져 있고. 써붙여져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정말 그걸 믿고 자기 인생에 자기 가족의 노후를 책임진 마지막 돈을 넣었는데 그런데 본사도 사라지고 없고 어디서 이 결정이 잘못된 건지조차 모르시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방송에서 본 그 대박집 그 대박집이 프랜차이즈를 하네? 그러면 그건 누군가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누군가가 제작비를 대고 네. 기획하에 만들어진 어떤 이미지일 수가 있다는 거 정말 명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또 오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백종원 대표는 그런 협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백종원 대표는 방송사에서 모셔가거든요. 시청률 보증 수표잖아요. 네, 뭐 13개 방송 하셨다고 그 손석희 질문대 나와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방송이 막 서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오고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기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 줄수록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그게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따로 홍보가 필요 없죠, 사실상. 예. 걸어다니는 어떤 광고판 같은 그런 역할을 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게 대해서는 사실 백종원 대표가 좀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밖에 나가서 남의 망해가는 식당이나 망해가는 시장에 컨설팅을 하는 것도 매우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이죠. 그렇지만 돈을 내고 내가 가맹을 한 가맹점주들 먼저 컨설팅을 하시고 돌보시는 게 내 식구 먼저 챙겨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선이 아닐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연돈몰카지 점주님들을 만난 건 사실은 한 1년이 다 됐어요. 이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와서 만나 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저한테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뭐 기사화가 가능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타진을 하셨는데 기사화를 하려고 하니까 이 점주님들은 그때 당시에 망설이셨어요. 왜 그러냐면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유명하고 그 당시에 정말 방송만 해도 몇 개를 하고 계신 분이니까 감히 맞서기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점주님들의 선택은 뭐였냐면 분쟁 조정위부터 가겠다. 그래서 분쟁 조정에 가서 다행히 조정이 되면 이거를 잡음 없이 본사랑 잘 합의를 하겠다. 다만 그때 분쟁 조정이 안 되면 우리가 공정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단계에서 다시 기자님을 찾아오겠다. 그만큼 점주들 입장에서는 백종원이라는 방송인 그리고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가 굉장히 같이 맞서기 굉장히 어려운 상대였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백종원 대표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는 백종원이라는 이름과 그 이미지를 보고 백종원을 믿고 자기 가족의 노후를 책임지고 마지막 돈을 거기다 넣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어떻게 따뜻하게 뭔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 그게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방법을 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찾아주는 게 그게 적어도 만약에 품격이 있다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품격이라고 하면 마렘보의 아랫부분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저는 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특정한 뭐 연돈 볼카츠면 연돈 볼카츠 그런 점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700만에서 800만이라고 지금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 다니는 회사원들도 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잠재적인 소상공인이다, 잠재적인 자영업자다. 나가면 너도 치킨집 차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곧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안도 그냥 일반 대중들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기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상장 이후에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맞습니다. 네. 백종원 대표가 오래오래 존경받는 프랜차이즈 경영자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가진 그 노하우 이런 부분들로 다른 사람들 주변에 약간 그런 노하우를 몰라가지고 고통을 겪거나 생계 유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멘토로 존경받는 멘토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백 대표가 방송만큼 그 마름모의 아랫부분에 있는 그분들까지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